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키 부동산입니다. 요즘 제가 상담을 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자본금 1억으로 집 사는 분들이 정말로 많다는 거죠. 실수요자, 투자자 과연 1억 원으로 부동산 시장에 접근해도 될까요? 오늘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다른 인생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1억 원은요 정말 큰 돈입니다. 1인 가구나 외벌이 가구가 월 150만원 모은 것도 쉽지 않거든요. 단순 계산해도 1억이라는 돈은 이 150만원을 무려 66개월을 모아야 하는 거금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적지 않은 돈으로 수도권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요? 약간 대출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1억에다가 여기 1억 5천에서 1억 8천 정도 대출을 받으면 살 수 있는 아파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경기도 군포시에 설악주공 8단지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1471세대의 대단지고 1996년에 완공이 됐습니다. 자, 이 설악주공 8단지 20평이 매매호가가 3억입니다. 자, 여기서 1억 자본금에 2억 원을 더 보태면은 경기도 군포시 설악주공 8단지를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에 DIBL 4단지라고 있습니다. 2015년 4월에 완공됐고요. 김포 골드선 고촌역의 초역세권입니다. 99세대네요. 자, 이 DIBL 4단지 같은 경우는요, 20평이 현재 2억 8천부터입니다. 1억 자본 있는 사람이 1억 8천을 대출받으면 이 아파트를 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단지에 추천하면 욕먹습니다. 비역세권에 재건축 사업성 없는 오래된 구축이거나 나홀로 아파트라 왜 이런 것을 권하냐? 이거 추천해도 욕먹는 일이라는 거죠. 집을 보는 눈은요 대부분 비슷합니다. 새 것 좋아하고요, 대단지 선호합니다. 출퇴근도 편리해야 되고 큰 면적이어야 됩니다. 문제는 수도권에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아파트가 굉장히 한정적이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반면에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은 아는 겁니다. 자, 이런 주택이 별로 없고 수요가 많으니까 그냥 계속 움켜쥐려고 한다는 거죠. 자,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주범으로 불리는 정책 모기지, 어제 정부에서 이제 일반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일반용 같은 경우는 폐지한다고 발표했었죠. 9월부터. 자, 얘가 왜 인기가 있었냐? 대출 한도가 5억이나 됐어요. 왜냐면은 이 5억을 대출받는 수요가 정말 많았기 때문입니다. 왜냐면은 수도권에서 6억 이상 주택은 되어야 지금 30대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집을 간신히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한다? 기왕 살 거면 좋은 거 사자, 이런 분위기야. 한 번에 살 때 좋은 거 사서 열심히 벌어서 갚아 나가자, 이런 주의다 보니까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건당 대출 금액이 많아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과감한 대출을 받는 거 외벌이 가구나 1인 가구는 꿈도 못 꿔요. 왜냐면은 5억 대출 받아서 40년 만기로 해서 4.3% 받으면 218만원 나오거든요. 이자 부담이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다 보니까 이 정도 대출은 꿈도 못 꾸네. 하지만 좋은 집은 사고 싶어 하는 게 대부분의 수요자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1억 내외 자본금으로 내 집 마련하는 방법, 아까 맞벌이 부부들, 소득 많은 맞벌이 부부들야 그렇게 대출 최대한 해서 좋은 집 사시고 더 벌고 더 열심히 아껴가면서 갚아 나가시면 돼요. 문제는 외벌이나 1인 가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간단합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신도시 분양이 최선이에요. 그래서 3억 5천에서 6억 사이 분양을 잡으시면 된다는 거죠. 5억 아파트를 청약받을 때 필요한 자금은 얼마가 될까요? 계약금 5천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중도금은 3억 원인데 중도금 대출 다 나오고 이자율도 후불제, 잔금 때 납부하는 방식이죠. 잔금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잔금 때 잔금 대출을 활용해서 중도금 대환하고 잔금 대출을 치르면 돼요. 그때 보통 이제 감정평가 금액 기준으로 해서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출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접근을 하냐? 먼저 계약금 5천만 원으로 2년 6개월 뒤에 아파트를 받을 권리를 획득을 합니다. 그리고 이자 후불제를 선택해서 잔금 시 납부하면 되고요. 이제 잔금 때까지 한 2년 6개월 정도 있잖아요. 2년 6개월 동안 돈을 열심히 모아서 이제 돈을 더 보태고요. 잔금 대출을 활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아까 자본금 1억 있다 말씀드렸고 열심히 분양받은 기간 동안 저축해서 5천만 원 더하면은 내 자본금이 1억 5천까지 되거든요. 그럼 3억 5천만 원이 더 필요합니다. 여기에 취득세하고 옵션비가 더 들어가는데 그거는 전세를 놓거나 내가 잔금 대출을 통해서 입주를 받거나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일단은 무엇인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청약만 한 게 없다는 거죠.
자, 최근 5억대 분양이 나오는 곳은요, 이제 인천 검단 AB 19블럭이 4억 후반에 나왔었죠. 국민평수 기준으로. 그리고 동탄 파크리스도 비슷한 가격대였습니다. 자, 근데 이 두 개 단지 모두 다 특별공급 경쟁률은 한 자릿수였어요. 왜 실소자는 이런 이기 신도시 분양을 외면했을까요? 들어보면 이유가 다양해요. 교통이 불편해서,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별로라고 해서 그 주변 여론을 굉장히 많이 신경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미분양이 났던 곳이라서 찝찝해서 안 넣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 2기 신도시 분양은 대부분 투자자가 가져갔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넣으시는 청약이 좋지 않은 지역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신도시는 미래를 보고 청약하는 겁니다. 신도시, 경기도나 인천은요, 신도시 중심으로 발전해요. 자, 여러분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어디 근처에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다 신도시 주변으로 들어와요. 교통호재도 다 어디로 들어와요? 대형 신도시 주변으로 들어옵니다. 자, 신도시 주변으로 집중해서 이제 개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한 이런 대형 신도시는 호재가 집중되다 보니까 수요를 계속 유입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이번에 집값 V자로 반등했을 때 광교, 동탄, 위례 같은 대형 신도시 중심으로 수요가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일단은 눈높이를 낮추는 것이 내 집 마련의 첫걸음이지 않냐. 한정된 자본으로 무엇인가 원할 때는 그만큼 눈높이를 낮추고 당장보다는 좀 미래를 보고 접근하신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투자자 대부분이 1억 원 내외의 자금으로 투자를 희망합니다. 왜냐면 살고 있는 집에 돈이 묶여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회사 대출 조금 받고 신용대출 조금 받아서 구입 가능한 게 1억 원 내외입니다. 근데 막상 1억 원으로 투자하려고 알아보잖아요. 살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 강의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좌가 바로 소액 투자 강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2020년, 2021년에 막 스타 부동산 강사 강의 듣고 막 버스 타고 막 지방 가가지고 아니면은 수도권 외곽 지역의 공시가 1억 이하 주택 막 싹쓸이하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게 소액 투자 강의 수요가 그만큼 많았고 거기서 지금 매수를 권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고 다녔다는 거죠. 자, 제가 생각하는 아파트의 최소 투자 자금, 이제 저희 멤버십에서는 이제 호재 지역 중심으로 많이 소개를 해드리거든요. 좀 가격은 저렴하지만 호재가 있는 지역의 최소 투자금은 제가 볼 때는 1억 7천만 원 이상입니다. 자, 이거보단 낫잖아요. 황금성이 떨어지거나 상승 순서에서 크게 뒤로 밀리는 단지예요. 집값이 안 오른다는 게 아니에요. 10년이든 20년 지나면 유동성과 소득 증가에 따라서 주택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데 그때 상승 순서에서 굉장히 뒤로 밀린다는 겁니다. 그런 곳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유주택 투자자, 소액 투자를 알아보는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갖는 곳은 분양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실소자, 자본금이 적은 실소자가 접근하는 목적과 똑같죠. 계약금만 있으면 주택을 취득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분양권은 좀 특수합니다. 다른 입주권이든 아니면 일반 기존 주택 매수하는 거는 보통 잠금 시점에 주택 취득으로 인정이 되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이 분양권은요, 분양권 계약 시점에 주택 수가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유주택자한테 엄청난 혜택이 있어요. 바로 생활 안정자금을 투자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생활 안정자금, 기존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는 것은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잔금 시점에 돈이 필요한데 생활 안정자금을 쓸 수가 없네. 그런데 분양권은 계약금 10%만 있으면 주택수로 인정이 되고 나중에 잔금할 때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때 기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부족한 자금을 채우고 전세 세입자를 맞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주택자들이 청약시장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 무주택자가 볼 때 이해 안 되는 것이 청약시장이죠.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던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128대 1이 나왔고, 고분양가 논란 같이 일었었던 상도 프로지오 클라베뉴도 1순위 청약에 무려 5,600명이나 몰렸다는 거죠. 이런 투자 수요까지 유입된 결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투자자는 청약 당첨 어렵지 않나요? 맞아요. 추첨제는 75%가 무주택자한테 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높잖아요. 투자자의 당첨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요.
제 경험상으로 볼 때는 청약 경쟁률이 20대 1이 넘으면은 이제 유주택자 당첨 가능성은 굉장히 급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이 많이 청약하는 게 전용 59제곱미터 미만의 초소형 면적, 광명 지역에서 많이 나오죠. 추첨제 100%인 비규제 지역의 대형 면적, 마지막으로 실수요자 선호도가 아직까지 적은 2기 신도시 중심으로 해서 투자자들이 많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쇼킹 부동산의 솔직하고 공격적인 내 집 마련과 투자 정보는요, 저희 멤버십 영상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래 가치를 반영한 내 집 마련 전략과 유주택자의 자산 증식의 모든 것, 그래서 청약과 분양권, 갈아타기, 입주권 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으로 불을 쌓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마인드까지 총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멤버십 영상에서 내 집 마련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